이번 내용은 게시판 네 번째 내용입니다. 배관 도중에 입상부가 있을 경우 어떻게 상부로 응축수를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관 도중에 이제 입상부라 그랬어요. 입상부가 있는데 그 입상부를 뭘 물어봤어요? 응축수에 대한 입상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은 중력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경향이에요. 중력으로 위에서 뚝 떨어뜨려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급수라든가 급탕을 하는데, 이때 여기서의 이제 응축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증기난방에서 증기가 이제 팽창한 증기가 이렇게 이제 기구를 통해서 라젤을 통해서 보내주죠. 그 다음에 방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라젤을 통해서 다시 이제 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이 응축수예요. 응축수. 여기서의 증기는 이제 1700배 팽창한 증기가 방열기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방열기를 통해서. 그래서 방열기 트랩을 통해서 응축수가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이 응축수가 대부분은 이 중력을 통해서 다시 응축수 탱크로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실로 다시 이렇게 이제 순환돼서 다시 증기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순환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이때 이제 응축수를 어떻게 이제 뽑아낼 것이냐. 근데 응축수가 보통 중력인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응축수를 여기 이제 그 앞에 지문처럼 입상부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응축수를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올려야 되는데 그 올려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올릴 것이냐.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내용을 보면, 자, 진공환수식이라고 있습니다. 진공환수식은, 자, 여기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면, 그림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방열기가 이렇게 있고요. 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증기를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죠. 증기를 보내주고, 자, 여기에 이제 응축수 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탱크 앞에 보면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응축수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응축수가 내려옵니다. 이때 이 펌프는 진공펌프로 설치를 해요. 진공펌프. 자, 진공펌프를 설치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응축수가 쭉 내려오게 되면, 만약에 진공펌프가 없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는, 이런 응축수가 배관을 통해서 이제 마찰들이, 여기서 내려오는 응축수하고 여기서 내려오는 응축수들이 이제 서로 물 양이라든가 길이 같은 게 틀리기 때문에 이런 마찰 저항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진공펌프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그 방열기 트랩 요 앞에 트랩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트랩을 넘어오는 이제 이 응축수를 이 배관 내에 진공압으로 만드는 거죠. 진공압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응축수의 순환이 빠르게 이제 이 그 탱크를 통해서 보일러로 들어가게끔 유도한 이런 그 장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저압증기 난방에서의 기계 환수의 한 방식이고요. 자, 환수관 내를 진공압으로 만들어서 응축수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게 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환수의 흐름이 원활해지므로 환수 간격을 작게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배관의 기울기에 관계없이 리프트 이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배관의 기울기는 이제 50에서 뭐 200분의 1 정도로 일반적으로 이제 배관 기울기 하는데, 자, 배관 자체가 수평으로 가든가 또는 이제 배관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올라올 경우, 응축수를 이 그 방열기보다 어쩔 수 없이 높이 올릴 경우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리프트 이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프트 이음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자, 응축수 환수 방식 중에서 증기 순환이 가장 이제 빠르고요. 그다음에 방열기, 보일러 등 설치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한을 받지 않냐면, 자, 리프트 이음을 하는 거죠. 리프트 이음 배관을 합니다. 자, 리프트 이음 배관을 보면, 자,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자, 앞에서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보일러가 있고, 자, 방열기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환수관을 이렇게 뽑아 올릴 때 리프트이음을 설치한다 그렇습니다. 환수 주관보다 높은 위치에 진공 펌프를 설치할 때, 그 다음에 리프트이음을 사용하면 환수관의 응축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때 빨아올리는 높이는 1.5m 이내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환수 이제 그 관에서 여기서 진공 펌프 진공에 의해서 환수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요 한 단의 높이가 1.5m 이내에서 총 2단 내지 3단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3단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1.5m 한 4.5m 정도까지는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환수관보다 이 그 리프트관은 한 둘레 작은 관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둘레 작은 관을 쓴다는 소리는 자, 배관 내에 응축수다 보니까 응축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기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둘레 작은 걸 쓴다는 소리는 응축수 양은 그대로 있고 공기를 최소한대로 이제 줄이게 되면 이 물의 이제 이 진공에 의해서 더 이게 빨리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프트 이음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방열기보다 또는 보일러보다 높은 위치에서 환수관을 설치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문에서 보면은 입상부가 있으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상부가 배관 도중에 어떤 입상부가 올라가는 그 길이 있으면 리프트이음을 설치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문제를 이제 보면 자, 진공환수식 난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 진공환수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진공환수식이니까 우리가 이제 요 그 응축수 환수 방식 중에서 진공환수식을 직접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방에 대한 설명 중 크게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응축수의 유속이 빠름으로 환수관경을 작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이제 장점이죠. 특징 중에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환수 배관 도중에 입상부가 있으면 자, 환수관이 앞에서 이제 그림처럼 자, 이렇게 이제 증기가 이제 가고 일반적으로 이제 응축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인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올라갈 경우는 얘를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상부가 있으면 응축수 환수에 영향을 준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지만은 여기에다가 뭘 설치한다? 리프트 이음을 설치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환수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진공 펌프의 버킨 브레이커는 탱크 내 진공도에 의해서 작동한다 그렇습니다. 자, 다른 방식에 비해서 증기순환이 제일 빠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요 2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이 요 진공환수식에 대한 그 장점을 여기서는 바로 뭐 이제 그 단점에 대한 보완으로 2번 질문이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상부가 있을 경우에는 리프트이음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